자, 여러분, 13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링크되어 있던 파일들을 별도로 이제 나눠져 있던 것들을 모아서 통합 모델, 공정 검토를 위한 통합 모델을 만들었고, 그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간섭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죠?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통합 모델을 가지고 이제 공정 검토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중에 파일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공정검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공정검토 동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할 건데, 구조 모델을 가지고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 모델은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 부재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재들에 맞춰가지고 그 공정표를 만들어서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지식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학 쪽에 있어서 그런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하면 이제 그 교육받은 걸 가지고 이제 공정표를 한번 짜봐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단순화시켜서 정확한 공정은 아니지만 공정 검토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 동영상에서 이야기해 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작년에 했던 동영상을 참고를 하세요. 그 동영상에서는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고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그거를 단순화해서 축약해가지고 꼭 필요한 내용을 좀 더 이제 설명을 길게 하려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동영상을 참고하면 나비스웍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나비스웍스를 열어가지고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비스웍스를 열어놨고요. 일단은 구조 모델을 열겠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통합 모델을 만들었죠. 통합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통합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빗으로 치면은 링크 파일 같은 거예요. 링크 파일 같은 거.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정보들이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저장을 하려면 뭘로 저장을 해야 되냐면 NWF 파일이 아니라 NWD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만들 때 NWD 파일로 하세요. 그러면 용량은 커져요. 용량은 커지는데 용량이 큰 대신에 정보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링크 파일은 아니에요. 근데 링크 파일 형식을 띠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결론은 NWD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통합 모델에 대한 거였고요. 이건 넘어가고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조 모델을 불러올 거예요. 지금 구조 모델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이걸 열겠습니다. 열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공정표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공정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공정을 우리가 계획을 짤 거예요. 일단 선택 트리를 열고요. 구조 모델을 보면 이제 지금 얘네들은 어디에 있죠? 이렇게 애들이 모델링이 돼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하나하나들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공정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 하나하나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된다라고 하는 순서와 함께 그 기간이 정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묶어가지고 이걸 기둥만 하면은 이 기둥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를. 자, 맨 1층에 있는 기둥이네. 일단 그거를 우리가 계획을 간략하게 짜서 그걸 공정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공정표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되냐면 홈 탭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 타임 러너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공정표를 만드는 거예요. 공정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BIM을 다루는 회사도 있고 뭐 안 다루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BIM을 다루는 회사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앞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트윈모션이나 그 다음에 나비스웍스를 다는 안 쓰더라도 어느 정도는 아마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회사의 공정표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현상 설계를 할 때도 그 공정표를 계략적으로는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짜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러오게 할 때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여기 CSV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엑셀 파일이라고 보면 돼요. 엑셀 파일로 어떤 공정이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기간 같은 게 정해져 있죠. 공정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조만 일단 가지고 하는데 구조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토목 공사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이제 구조 골재가 만들어지면서 건축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내장재, 외장재, 그 다음에 설비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쭉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가져오게 할 때는 요거를 쓰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첨부해준 동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우린 요거를 지금 할 거는 아니고요. 작업 여기에서 바로 할 건데 여기 작업 추가가 있죠. 요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 거고 요거를 이렇게 쭉 선택을 해서 봅시다. 이걸 조금 옆으로 보낼게요. 작업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꺼번에 변경이 안 되나? 한꺼번에 변경이 안 되나? 자, 여기 구성, 철거, 임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성이 만드는 거고 철거는 만들어 놓은 걸 없애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들어 놓은 걸 없애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게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성은 지금 현재 없는 것들이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고 철거는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없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우리는 다 구성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일단은 새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바꿉니다. 이거 좀 귀찮죠? 귀찮지만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요. 이제 작업의 이름을 이제 넣었는데 뭐 예를 들면 더블 클릭하면 이름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이름을 넣는데 뭐 이름을 넣는 방법이 뭐 여러 개가 있겠죠. 그죠? 작업의 공정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우리가 좀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지금 여기 선택 트리라고 하는 여기 있는 요 명칭을 그대로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야 작업을 좀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여기에 매핑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이름이 다르면 찾기가 어렵고 헷갈리니까 이렇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수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일단 빼고요. 지하 1층부터 이름을 동일하게 쓰면 돼요. 지하 1층 바닥. 밑에서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이게 어느 거냐면 눌러보면 얘를 말하는 건데, 이러면 안 되지. 이거부터 해야지. 지하 1층 구조 기초부터 해야지. 그죠? 이름을 다시. 바닥 먼저 아니라 구조 기초.
기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거는 잘 안 보이죠? 이제 여기 있는 얘네들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이게 기초. 기초를 만든 다음에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벽을 세워야 되니까 레벨 1에 있는 벽, 그 다음에 기둥. 아, 기둥이 두 개가 같이 돼 있네. 자, 순서는 기둥, 벽. 벽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지하 1층. 여기서는 지하 1층에 레벨 1이죠. 레벨 1 벽. 그 다음 레벨 1 기둥. 그 다음 세 번째 해야 될 게 구조 프레임. 레벨 1 구조 프레임이 결국에는 보를 말하는 거예요. 보. 그 다음에 레벨 1의 바닥. 1층 슬라브가 되겠죠, 얘가. 레벨 1 바닥. 이런 순서로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러면 눌러보면 벽,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프레임, 바닥.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얘네들도 같이 묶여서 공정이 진행이 되겠지만 일단 순서대로 알기 쉽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 계획된 날짜를 보면 11월 3일로 지금 시작이 되는데 11월 3일을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시작으로 하고요. 끝나는 게 기초로 만드는 게 일주일 만에 끝나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작업을 이제 단순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냥 보기 위한 거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벽은 언제까지 할 거냐면 기초가 끝나는 게 4일이니까 5일에 시작해서 6일까지 하고, 기둥은 같이 물려서 시작해서 7일까지 하고, 보는 그 다음날 그러니까 8일부터 시작해서 9일까지 하고, 그 위에 바닥은 10일부터 11일까지 하고.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1층이 이제 구성이 끝난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럼 시간대랑 이런 것도 이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언제까지 어떻게 작업하는지 바꿀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여기 있는 거 안 건드리고 할 거고요. 이렇게 확대하면 시간까지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옆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2층 만들어야 되겠죠. 2층 레벨 2에 뭘 먼저 해야 돼요? 기둥부터 해야 되겠죠. 레벨 2에 벽은 어느, 저쪽 벽이네. 그럼 같이 하면 되겠네. 레벨 2의 벽. 그 다음 바닥은 위에 있고 보호를 해야 되죠. 레벨 2의 보호. 그 다음에 레벨 2에 있는 바닥. 나중에 이걸 쉽게 할 때는 이제 층별로 쪼개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여기 있는 걸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레벨 2의 바닥. 자, 이제 레벨 3 하려고 하면 더 추가해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기둥을 11일까지 했으니까 12일부터 시작해서 13일까지 하고 벽은 같이 작업할 거니까 13일부터 14일까지 하고 보는 15일부터 16일까지 하고 바닥은 17일부터 18일까지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지하랑 1층까지가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3, 4, 5, 6, 그 다음에 지붕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다 만들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일단 임의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임의로 한번 해볼게요. 레벨 3 얘는 레벨 4 그 다음 얘는 레벨 5 6 얘는 지붕. 됐죠?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고 얘네들은 임의로 19일부터 한 번에 올리겠습니다. 19일부터 일주일 걸린다 칩시다. 26일까지. 레벨 4는 26일부터 3일까지 3일부터 10일까지 그 다음 10일부터 10일부터 17일까지 얘는 17일부터 24일까지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요거 날짜 입력 안 하겠습니다. 이건 계획만 하고 이건 실제로 시공됐을 때 검토하기 위한 겁니다. 안 넣겠습니다. 자 이거 다 구성으로 바꿔주고요. 지금 이렇게 일단은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만든 이게 여기 있는 이거를 말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링크를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링크를 거는 방법은 여기 구조 프레임 선택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얘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 트리에 선택한 다음에 여기 요거 선택했죠. 그 다음에 여기 연결 버튼 있죠. 이걸 눌러가지고 선택 연결 하면은 얘가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연결이 된 겁니다. 명시적 선택, 내가 얘를 선택했다 라는 겁니다. 얘도 이제 1층 벽 얘죠. 얘를 연결 기둥 얘를 연결 그 다음에 레벨 1의 보호 프레임 얘죠. 연결 더 자세하게 하려면 여기 있는 이거 눌러보면 요 밑에 항목들 있죠. 요 항목들 하나하나를 다 여기에 할 수 있어요.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레벨 1에 있는 바닥 연결 그 다음에 레벨 2에 있는 기둥 연결 레벨 2에 있는 벽 연결 레벨 2에 있는 보 연결 레벨 2에 있는 바닥 연결 레벨 3부터는 안 했죠. 그래서 레벨 3은 그냥 전체 연결 레벨 4도 전체를 연결 레벨 5도 전체를 연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는 전체로 하지 말고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만들었을 때 잘 나옵니다. 지붕은
연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공정표가 일단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정표가 만들어졌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할 건데, 시뮬레이트에 가보면 여기 재생 버튼 있죠? 이거 눌러보면 아까 입력해 놓은 정보대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지금 여기 이 화면에 보이는 요 창 크기 있죠? 요 창 크기가 나중에 동영상 만들어지는 그 크기예요. 그래서 뭐 일부러 요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화면이 나오니까 화면 크기를 내가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설정 들어가면 이제 뭐 시작 끝 날짜를 재정해야 하는 것도 있고 간격 크기 100분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1 단위로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걸 1 단위로 만들어주면은 몇 월 며칠부터 딱딱딱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 재생 시간이 지금 20초로 돼 있는데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문자 같은 거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링크. 근데 뭐 관측점은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그 뭐죠? 동영상, 우리 이 동영상 말고 참고하라고 올려둔 동영상에 보면은 관측점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내보내게 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건 링크 없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획, 그 다음에 이거 실제 차이하면 두 개 이제 비교해 주는 건데 우리는 그거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계획만 우리는 했으니까 날짜를 계획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은 20초로 지금 돼 있는데 20초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동영상을 만들고 나면 20초짜리 동영상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랑 똑같죠? 약간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이 동영상을 이제 내보내기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내보내기 한번 해볼게요. 요 끝에 보면 요게 애니메이션 내보내기 기능입니다. 요걸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타임 러너에 있는 시뮬레이션 선택하면 되고요. 뷰포트랑 오토데스크 있는데 뷰포트 하시면 돼요. 오토데스크로 하면 약간 렌더링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뷰포트로 그냥 해놓고요. 크기는 뭐 사이즈를 내가 뭐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되고, 그죠?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 고칠 수 있고요. 화질 관련된 거 고칠 수 있고, 근데 뭐 화질이 좋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저장. 지금 JPG로 저장이 돼버렸네. 잘못. 동영상으로 만들기. 다시 동영상으로 저장해야죠. 그죠? 아까 JPG로 잘못 저장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네, 다 저장이 된 것 같아요. 폴더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이미지로 저장돼가지고 이거는 필요 없는 것들인데.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장이 됐습니다. 20초짜리 동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공정이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는 거고요. 뭐 몇 가지 더 뭐 설정을 변경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작업에 가보면 얘를 좀 옆으로 보낼게요. 보자. 뭐 비용 합계 이건 나중에 정보 입력하면 나오는 거라서 지금은 안 될 거고. 구성에 있나?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구성하는 애들을 뭐 녹색 처음에 시작할 때 녹색으로 시작해서 이제 뭐 변하는 것들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뭐 좀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어요. 뭐 중간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종류를 좀 나눌 수도 있어요. 색깔 구별을 해줄 수도 있고 만들어지는 게 지금 여기 뭐 녹색 투명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보면 뭐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설정을 바꿀 수 있는데 뭐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색깔을 넣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뭐 크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조절하는 거를 뭐 특별히 뭐 추천하진 않아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걸로 인식되지도 않고 사실 나는 물론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그런 세팅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해라라고 이렇게 막 조정을 해놓은 게 있겠지, 그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중에도 구성, 철거, 임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새로 만들거나 삭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이제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정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공정표를 입력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결국에는 이 공정표를 만드는 요령을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구조 모델만 가지고 하니까 단순한데 구조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같이 하면 사실 좀 굉장히 복잡해져요. 자, 예를 들어서 실제 공정 검토하는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골조는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밑에는 이제 건축 외장재랑 내장재 공사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럼 내장재 외장재 공사가 구조가 올라가면서 밑에는 따라 올라가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내장재 외장재가 되고 나면 여기 밖에 이제 창호랑 이제 붙여야 되죠. 그럼 창호 공사가 이루어져요. 올라가면서 다른 애들도 따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밑에 어느 정도 창문이랑 이런 것까지 문이랑 이런 게 달리고 나면 이제 설비 공사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맞물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정표 이거를 짜는 게 굉장히 사실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여주고 다 이제 해가지고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부러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방금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레벨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감점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고 지금 레벨 1부터 시작해서 벽, 기둥, 보, 바닥 이런 식으로 구분을 나눴죠. 최소한 여기 나오는 요 정도 수준에서는 나눠줘야 돼. 쭉 나눠가지고 얘들이 이 날짜를 다르게 설정을 해가지고 이게 쭉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길이는 20초 정도로 맞추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용량이 크지 않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 두 번째 과제는 지금 완성한 동영상을 제출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만든 보고서랑 두 번째 보고서랑 동영상이랑 같이 해가지고 압축 파일로 만들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올리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과제가 끝납니다. 뭐 욕심 같아서는 뭐 더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더 과제를 더 많이 내주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게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할 수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봤다, 할 줄 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고 있다, 이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의 그 기능을 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15주차에서는 지금 배운 이제 트윈 모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스웍스의 간섭 검토 기능과 그 다음에 공정 검토 기능을 배웠는데, 이런 기능들 뿐만 아니라 앞에 우리가 뭐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일정표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 그죠? 일람표 만드는 기능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설계 그럼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그죠? 또 이런 걸 이용해서 설계 스튜디오 말고 여러분들이 공모전을 또 했을 때는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써먹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5주차에는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3주차죠. 네, 13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